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등록면허세 부가징수까지 다 이제 정리해 드렸는데요. 간단히 우리 시험에 나왔던 그 주제 가지고 문제 풀어보고 바로 재산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교재는 380페이지를 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31위 때 나왔었는데요. 어떤 문제죠? 바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있었죠.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적용 순서가 뭐랑 동일하다? 취득세랑 동일하다. 그래서 그 등록가액을 신고가액으로 하고, 신고가 잘못됐을 땐 시가표준에, 객관적일 땐 사실상 취득가액이 되는 거고, 표시 단위는 부동산가액, 채권금액 건수가 있다. 그래서 종가세하고 종량세 방식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표준과 중과세율이 있는데, 표준세율은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는 2%씩을 날리자. 그러면 원시취득이 2.8%예요. 곱하기 2.8%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2%를 날려버리면 얘는 0.8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분의 8. 그럼 여기는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처분입니다. 가처분 신청. 그럼 가처분은 이거는 액수로 되어 있는데, 가처분은 뭘 못하게 하는 거죠. 가처분, 가압류, 저당권 설정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돈을 안 주니까 채권 집행을 위해서 취하는 법적 조치들입니다. 그러면 얘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 금액이 돼야죠.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0.2%가 된다.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X가 됩니다. 다만 가처분이나 지역권, 전세권은 다 을고 이외의 등기라고 지칭했고, 그는 일구는 다 1000분의 2, 1000분의 2, 1000분의 2, 0.2%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권 설정은 00, 유역지가액으로 하자. 유역지가액은 승역지가액의 반대말로서 편익을 제공받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편익을 제공받는 땅의 땅값이 1000분의 2가 됩니다. 5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세권 이전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0.2% 됩니다. 그다음에 상속운이라는 소유권 연등기는, 자, 부동산 상속이니까 부동산 가액에, 자, 상속은 역시 2.8인데 상속은 2.8이에요. 상속은 2.8로 갑니다. 2.8로 가는데 여기에서 2%를 날리는 거죠. 2%를 날려요. 날리면 0.8, 1000분의 8이 되는 거죠. 1000분의 8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5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등록면허세 세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그 다음 이제 재산세로 갑니다. 자, 그럼 정리되셨죠? 자, 이런 패턴으로 문제를 내더라. 자, 그러면 이제 재산세로 갑니다. 우리 재산세는 이제 우리가 취득 활동과 다음에 이루어지는 보유 활동, 부동산의 보유 활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지방세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우리 시험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가 과세 대상. 자, 정리해서 체크해보면 과세 대상 문제가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토지의 과세 구분 문제라든가 주택의 겸용주택 문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납세 문제도 아주 출제를 많이 했죠. 네, 납세 문제도 굉장히 출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따 설명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키워드는 과세 기준일, 사실상 소유자 그 외에. 그다음에 과세 표준 세율인데 과표보다는 세율이 출제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 공정시가가액 비율 제도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었고요. 세율은 우리 배웠던 용어 시간에 누진세율, 비례세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주택의 세율 체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산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그럼 재산세는 어떤 세금인가? 일단은 지방세입니다. 자, 지방세. 우리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도 지방세였었죠. 자, 보시면, 그러면 취득세는 세목의 특징이, 취득세를 거두면 관리를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특광도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등록면허세는 도구세다. 도구세. 도나 구에서 관리가 됩니다. 시군에서는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는 시, 군, 구에서 관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시군구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산세는 시군세로서, 자, 시군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가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도구세, 도구세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재산세, 등록면세, 재산세 등은 제주도라든가 세종시는 다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재산세는 아까 그 출제 경영을 봤지만 누진세율 제도도 있고 비례세율이 다 있어요. 네. 그리고 물납 제도도 있습니다. 물납, 우리 조세 첫 시간에 배웠었죠. 세금 납부는 원칙은 금전, 현금 등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금 형태로 못 내면 땅이나 건물의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요? 물납이라고 배웠었습니다. 분납은 역시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낼 수 있는 것이 분납이다.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소액일 때는 징수를 면제해 줍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소액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요. 재산세 세액을 계산해 봤더니 즉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오는데 요 세금 액수가 일정 금액 밑으로 떨어지면 아예 안 받겠다는 거예요. 즉 소액이 됐을 때는 아예 징수 자체를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 자체를 아예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지도예요. 이것을 소액 징수 면제. 그러면 2,000원이면 징수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보통 징수입니다. 자, 보통 징수는 다른 말로는 고지 납부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는 고지 납부가 됩니다. 고지 납부. 이것을 보통 징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고 납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재산세에 대해서 자, 요거는 말씀드린 대로 등록면세는 도구세다. 재산세는 시군구세다. 그래서 이거 자는 자동차세, 주민세, 자주 만나 담소 나누자,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를 말합니다. 자주 만나 담소 나누자,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를 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재산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재산세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취득세하고 등록면세처럼 우리가 따져볼 거는 과세요건부터 따져주면 돼요. 즉 재산세는 등록면세처럼 누가 낼 거냐, 왜 내는 거냐,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어떻게 계산하느냐, 언제까지 갖다 내느냐. 그렇죠. 이것만 딱 여러분들 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해 볼까요? 취득세는 왜 내는 거예요? 취득행위를 했으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원시, 승계, 간주취득. 등록면허세는 왜 납세물을 지는 거예요? 등기 등록 행위가 있으니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말소 등기, 변경 등기를 하니까. 그럼 취득세는 누가 내요? 사실상 취득하는 자 또는 간주 취득하는 자. 등록면허세는 누가 내요? 외관으로 판단하는데 외관상 등기 권리자. 그럼 취득세는 취득가액에다가 표준 중과 특례세율로 나누죠. 등록면허세도 등기 등록가액에다 표준 중과세율로 나누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까지,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자. 그러면 이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분납이나 물납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럼 취득세는 취득세, 농특세나 지방교육세가 딸려붙고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단 감면시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됐었습니다. 이게 전체 큰 흐름이에요. 자, 재산세도 한번 큰 흐름을 먼저 볼게요. 자, 재산세는 일단은 관할이 방금 봤다시피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도구, 재산세 뭐였죠? 시군구 이렇게 됐었죠. 시군구. 그러면 재산세는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구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군구가 주체가 돼서 얘네들이 공적인 장부 현황을 들여다본다. 공적인 장부 현황. 그럼 공부라고 하죠. 공부. 그럼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부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겠뇨. 얘네는 우리가 대장이 있죠. 빵빵 대장. 이때 대장이라 하면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그렇죠? 그러면 공부상의 현황을 딱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와 만약에 사실관계가 달랐을 때는 우리 재산세도 우리가 취득세처럼 실질과세가 원칙이다 보니까 사실에 기초해서 판단합니다. 불일치했을 때는요. 자, 그러면 이제 대장을 딱 열어보면 물건이 나오겠죠. 물건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물건, 즉 과세 대상이 있을 거예요. 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토지, 건축물 대장, 주택 대장, 선박 항공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5가지의 대장 현황을 딱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승용차는 여러분들 안 보이네요. 승용차. 그렇죠. 차량.
얘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차량은 자 여러분들도 뭐 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이실 텐데 차량은 우리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슨 세금을 내죠?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를 내죠. 자동차세. 그럼 자동차세를 이미 냈는데 또 재산세를 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자동차세를 냈으니까 얘는 재산세와 상관이 없겠지요. 하지만 선박과 항공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선박세, 항공기세 이런 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재산세로 부과합니다. 이 세금 어마무시하겠죠. 자, 그러면 과세 대상 중에서는 아무래도 중요한 것이 토지자산, 건물자산, 주택자산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5가지의 물권 현황을 살펴본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머니 계산이 중요하죠.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때 계산의 주체가 보니까 누구예요? 시군구가 계산의 주체, 시군구가 계산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면 재산가액을 정해야겠죠. 재산가액을 대장상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시군구가 대장상에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이다. 토지대장을 딱 열람해 보면 여기에 1제곱미터당 얼마 원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요 가격을 가지고 해주면 돼요. 그럼 해당 면적이 있겠죠, 면적. 그럼 면적에다가 곱하기를 해주면 요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금액을 뭐라고 하느냐. 자, 여러분들. 우리 방금 배웠던 등록면허세, 그 전에 배웠던 취득세는 과세표준을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회상 취득가액 이렇게 썼죠. 그런데 이 재산세는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금액으로만 갑니다. 방금 배웠던 금액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써요. 그러면 시군구가 대장상에 기록한 가격,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앞 시간에 나왔던 시가표준액이라고 하죠. 뭐라고요? 시가표준액. 맞습니다. 얘는 항상 시가표준액. 항상. 물론 항상이라고 법조문에는 안 있지만 항상 예외 없이 시가표준액을 재산가액으로 정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곱하느냐? 아니요. 이 금액을 좀 조정을 해줘야 돼요. 이 금액을 좀 조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뭘 우리가 곱해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금액이 바로 뭐냐면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얘기하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렇게 얘기해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다. 그러면은 이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고지서를 발송해 준 다음에 우리가 납부게 하는 거예요. 고지 납부한다. 뭐예요? 고지 납부한다. 네. 그래서 고지 납부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보통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징수랍니다. 보통징수. 우리 배웠죠? 보통징수. 요게 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가 고지서가 딱 날라오죠? 그러면 재산세는 어떻게 되냐, 고지서가?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재산세가 얼마. 그 다음에 우리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또 1+1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세금의 1+1 제도. 세금의 1+1이 뭐냐? 독립세, 부가세. 그렇죠? 자, 1+1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1+1. 1+1이 되는 건 뭐가 있냐면 두 번째가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지방교육세. 그러면 재산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야. 얘가 100만 원이면 지방교육세는 이거의 20%인 20만 원이 나옵니다. 2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 자원 시설세가 있어요. 지역 자원 시설세. 이게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요. 얘는 1+1은 아니에요. 1+1은 아니고 원래 재산세는 이렇게 해서 한 장 보내주고요. 이렇게 해서 한 장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납기가 동일하다 보니까 이거를 같은 고지서에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돈 들어가잖아요. 즉 행정비용이 절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병기세라고 그래요. 병기세. 무슨 세요? 병기세. 좀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변기세가 아니라 병기세. 병기라는 것은 병행하여 나란히 기재가 되는 세금. 나란히 기재가 되는 세금.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 얘는 성격이 뭐냐? 얘는 성격이 부과되는 세금인데 얘는 성격이 독립세예요. 독립세. 독립세. 즉 별도의 계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재산세가 얼마, 여기에 딸린 20% 지방세 얼마, 별도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병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요. 우리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시군구에서 공적인 장부 현황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토지대장, 건축물 주택대장을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사실상과 공무상의 일치 불일치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일치하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자.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토지, 건축물, 주택은 항상 시가표준액이다. 그럼 항상 시가표준액이 되고 여기다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주자. 그러면 과세표이 나오는 거죠. 그럼 과표에다가 세율을 매겨주면 돼요. 그럼 이 세금을 고지 납부해주면 되는 거예요. 고지 납부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보통징수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시험에는 뭐가 잘 나오냐? 당연히 요 과세 대상하고 아까 말했던 과세 표준 세율, 자, 독특하죠, 계산 방법이. 그리고 보통징수할 때 언제까지 부가징수하는 건지 그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쭉 넘어가서요. 제가 좀 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거예요. 자, 요게 재산세 고지서예요. 재산세 고지서. 그러면은 요걸 보시면은 자, 좀 더 그러면 리얼하죠, 여러분들? 자, 이거 실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재산세가 보통 7월과 9월로 나눠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재산세, 건축물, 납세 고지서 겸 영수증, 그렇죠? 납세지, 그렇죠? 납세지 주소. 이거는 납세자는 누구를 할 거냐? 홍길동 씨. 과세상은 토지냐, 건물이냐, 주택이냐. 그다음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나오죠? 자, 리얼입니다. 그러면 이때 지방교육세는 우리가 1+1인 얘는 부가세였고 얘는 병기세였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그리고 이제 납기가 있죠. 납기는 7월과 9월로 나눠져서 7월 말까지, 9월 말까지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토탈 내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안 내면은 납기 후, 납기는 안 내면 가상금 이자가 붙어요. 이자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앞으로 보면은 요거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납부 장소는 뭐 은행에다 내면 되는데, 이때 가상금 제도가 있죠. 이건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뭐 3%와 중과상금 0.07. 우리 이거 했었죠. 즉 우리가 체납된 세금의 연체자다.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 제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지 납부니까.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 납부, 즉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처럼 60일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 신고 납부를 안 했을 때 가산세가 첫 번째 붙고, 그마저도 안 내면 가상금 이자가 붙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재산세는 처음부터 신고가 고지하는 거니까 가산세를 낼 리가 없죠. 그래서 얘는 납기를 위반하면 이렇게 가상금만 받습니다. 그래서 가상금과 중과상금. 얘는 하루만 밀려도 내는 것이 가상금. 1개월 지나면 또 내는 것이 중과상금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토지의 구분이에요.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 분리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건의 소재지는 이제 납세지를 말하죠. 우리 취득세도 취득물건의 소재지, 등록면허세도 소재지가 원칙이었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면적, 과세 구분. 자,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 와닿으시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서식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납세무자부터 봅니다. 납세무자. 이 납세무자에다가 별표시를 2개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 그 2번이죠. 380페이지 2번에 별표시 2개 해놓으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흐름, 여러분들 이 흐름 전체 흐름을 꼭 잘 그려놓으세요. 메모해 주시고, 시군구가
공부와 사실 일치하자면 사실상 실과세하고 대장을 조회해보는데 여기에는 대상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고 항상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곱하기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해서 과표를 산정한 다음에 세율을 곱해주자. 그러면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하면 보통징수가 된다. 이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재산세 얼마, 지방세 얼마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는 납세무자예요. 재산세는 납세무자입니다. 이 납세무자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얘는 6월 1일 기준일로 하자.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6월 1일.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갑을 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5월 17일 날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6월 3일 날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 갑을병으로 소유권이 바뀌어요. 갑을병으로. 그럼 갑을병으로 소유권이 바뀌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재산세는 누가 내야 되느냐? 즉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내야 됩니다.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들이 아니라 납세 의무자들이 아니라 납세 의무자가 내야 돼요. 납세 의무자. 자, 그럼 납세 의무자가 중간에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납세무자 중간에 바뀌면 누구를 납세무자로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점이에요. 누구를 납세무자로 할 것인가? 그러면 이때는 누구를 납세무자로 하느냐? 그 날짜를 정해야 되겠죠. 그 정하는 날짜를 과세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날이 납세의 성립식이에요. 이 날이 우리가 조세총론에서 배웠던 6월 1일 현재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가 되라. 이 날의 의미가 뭐냐면 이 날이 바로 재산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를 말합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를 말해요. 성립 시기. 성립 시기다. 그러면 성립 시기가 6월 1일 현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례에서 봤을 때는 누구를 납세무자로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갑을병 중에서 금방 답변하실 거예요. 즉 을이 되겠죠. 왜? 17일 날 매매가 된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는 사실상 소유자. 그럼 사실상 소유자의 논점 뭐냐면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무상의 소유자가 혹시라도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의 소유자한테 납세물을 묻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월 28일 날 매매 잔금이 치러지고요. 치러졌는데 아직 등기 이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이런 사례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28일 날 잔금이 치러지고 아직 등기가 안 넘어가고 있어요. 바로 등기 넘기는 건 아닌 거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매도인을 납세무자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매수인을 납세무자로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서류상으로는 즉 서류상은 누구 걸로 돼 있어요? 등기가 안 넘어갔으니까. 그거야 매도인 걸로 돼 있죠. 매도인 거. 그러면 사실상은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 28일 날 잔금이 치러졌으니까 28일 날 잔금이 치러졌으니까 28일부터 매수인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28일 날 잔금이 치러졌으니까 28일부터 매수인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사실상 소유자는 우리가 매수인게 돼야 되는 거냐. 돼야 되는 거구나. 이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와 공부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내라. 그럼 매수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시군구청에서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죠. 둘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뭐 카페에서 돈 줬다는데 그럼 지나가던 구청의 박 계장이 봤나? 지금 뭔 짓 하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두 당사자밖에 모르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두 당사자밖에 모르는 거니까 당사자들이 신고해줘야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나면, 자, 잘 들으세요.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면 이의 신청하면 돼요. 소명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의 원리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그다음 여기 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산이 있어요, 산. 이걸 임야라고 하죠, 우리가. 임야. 우리 지적법에서는 임야라고 합니다. 임야. 요즘 임야는 이제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산지관리법은 안 배우세요. 그래서 요즘 학교 하신 분들이 이 임야 중개할 때 산지관리법을 모르니까 임야에 대해서 잘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준 건 좋지만 실전에서는 임야 투자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싸니까. 그리고 임야에다가 농막을 지을 수 있나 이런 거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임야에다 여러분들 집 같은 거 지을 수 있나요? 못 지어요. 그러면 그나마 가능한 게 농막이거든. 그래서 요즘 농막이 아주 예쁘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농막 사업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임야가 보니까 누구 걸로 되냐면 나카무라 상 걸로 되는 거예요. 나카무라 상. 까무라 상? 그러면 이런 땅이 있느냐? 있죠. 있습니다. 거의 100년 동안 한 번도 거래가 된 적이 없는 거야. 보니까 나카무라 상이 우리나라에 와서 땅을 사둔 거지.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면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서류상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까무라 상이 까무라 쳤는지 알게 뭐야? 그렇죠? 까무라 상이 까무라 쳤는지 알게 뭐예요? 그럼 누구한테 고지해야 되느냐? 까무라 상한테 고지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요.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 즉 공부상의 소유자도 모르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모르겠다. 까무라 쳤는지 알게 뭐냐? 그럼 요 임야 같은 데에서는 누군가가 여기서 뭘 하냐? 약초를 캐면서 십수년 동안 이 땅을 점유하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용자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시군구청의 박 회장은 요 사용자한테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럼 이 사용자가 그러겠죠. 아니 이게 제 것도 아닌데 왜 제가 내야 됩니까? 그럴 줄 알고 저희가 논리를 개발했죠. 우리가 재산세라는 것은 재산세는 성격이 응익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성격? 응익세다. 응익이라는 것은 수익을 누리는 자가 내는 세금이 응익세예요. 그러면 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수익이 누려지나요? 임대 수익이 누려지죠. 임대 수익이 누려집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누리는 자가 세금을 내세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수익을 누린 자가 내세요. 수익을 누린 자가 내세요. 이것을 응익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용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 사용자가 수익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점유하다가 나중에 우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점유하다가 시효가 완료돼서 나중에 우리게 되면 점유시효 취득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점유시효 취득이 되는 겁니다. 점유시효 취득. 네. 그 기간이 20년이거든요. 그래서 19년 정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까무라상이 100세까지 살고 계셨던 거야. 그런데 갑자기 알약 하나 먹었는데 알츠하이머셨는데 그냥 나선 거예요. 내가 100년 전에 내가 땅 사놓은 게 기억이 난 거야. 손주한테 빨리 우리 한국 가자. 그래서 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용자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완전 기절초풍이지. 그렇죠? 진짜 까무라치는 거지 사람이. 왜 1년만 남았는데 1년을 남았는데 그때 나타난 거야. 그러면 다 도라미 탑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비약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논리가 필요한 겁니다. 자, 다시요. 재산세는 납세무자가 중간에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납세무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 기준일 제도가 필요하다. 그 날짜가 몇 월 며칠 6월 1일이 되고 그 다음에가 사실상의 소유자가 대전제가 된다. 이때 판단은 공부와 사실이 일치하지 않았을 땐 이렇게 사실상 소유자로 가고 이 사실을 소유권 변동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변동신고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으니까 공부상의 소유자로 가자.
그리고 낙가물화상처럼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더라. 이런 경우에는 이 물건을 사용하는 자가 내시요. 왜? 사용수익자가 응익자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380페이지에 이번에 과세권자는 납세지 밑줄 쳐놓으시고요. 납세지. 자, 납세지에다는 아까 우리 이 고지서 보여드렸죠. 제가 거기다 써놓습니다. 소재지. 물건의 소재지. 물건의 소재지가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납세무자는 우리가 기준현재, 기준이라 써놓습니다. 6월 1일, 6월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내라. 자, 요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기역, 니은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2번이죠. 2번 동그라미 1번 별표시, 2번 별표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왔어요. 바로 이거죠. 이랬을 때는 변동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누가 낸다? 공부상의 소유자. 그렇죠? 그 다음에가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8번 동그라미 8번 8번에다가 동그라미 8번에다가 동그라미 별표시 하나. 자, 사용자라만 나오죠.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 불분명, 불분명해서 소유권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땐 사용자가 내라. 정리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납세문자 판정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납세문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 등등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